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카말라 해리스와 키어 스타머가 여러분의 투자를 위해 찾아옵니다. 그리고 궁지에 몰린 헤즈볼라는 운명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정치와 세금 정책이 우리의 투자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미국의 카말라 해리스와 영국의 키어 스타머가 추진하는 세금 정책이 우리의 자산과 임금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경제 구조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설명합니다. 자산 가치가 임금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하면서 세금 기반이 달라졌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특히 자본에 대한 세금, 즉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세금이 증가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미국에서는 자본이득 세금이, 영국에서는 상속세와 자본이득세가 더 가파르게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1980년대 이후 미국과 영국 가계의 자산은 가처분 소득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식이나 금융 자산의 소유 비율이 높아졌고 이러한 자산들이 가계 재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1980년대 초반만 해도 미국 가계의 자산은 가처분 소득의 500%를 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이 비율이 785%까지 치솟았습니다. 영국도 비슷한 상황인데 가계 자산이 국내 총 생산 GDP의 약 700%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산 가치가 급증한 이유는 다양합니다. 주식시장의 성장과 세법 개정, 그리고 확정기여 연금의 확대 등이 그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더 큰 원인은 정책적 실수로 인한 자산 가격 인플레이션입니다. 1990년대 후반의 토특헌 버블, 2000년대 초저금리로 인한 주택시장 과열, 팬데믹 이후 초저금리와 양적 완화 정책이 자산 가치를 급격히 올리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노동소득, 즉 임금은 크게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세금 신고서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70%를 넘었지만 지금은 60%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과도한 세금과 규제 정책이 노동소득의 성장을 억제했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이 이러한 자산 증가에 주목하고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려는 이유는 자산 가치가 크게 상승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자산 증가의 일부는 생산적인 투자가 아닌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자산에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면 경제 성장과 임금 상승을 동시에 억제할 위험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부자에게 세금을 부과하자는 주장을 펼칠 때 사실상 중산층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중산층도 이제는 더 많은 자산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이 이 사실을 간과하면 결국 세금 인상이 중산층의 재산에도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중산층은 이 문제를 점점 더 잘 인식하게 될 것이고 정치적 반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결국 자본에 대한 세금 인상이 어떻게 우리의 투자와 경제에 영향을 미칠지는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정책적인 실수로 인해 자산 가격이 인플레이션된 상황에서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경제, 성장과 개인의 재산 증가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정책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레바논의 무장 단체인 헤즈볼라가 처한 중요한 상황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기사는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의 연이은 공격에 어떻게 대응할지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점에 있다는 내용입니다. 헤즈볼라는 현재의 이스라엘과의 갈등 속에서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레바논 남부 지역에 큰 피해를 입고 헤즈볼라의 군사적 지휘관들이 사망하는 등 심각한 타격을 입었죠. 이로 인해 헤즈볼라 내부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몇몇 구성원들은 지금이야말로 보복해야 할 때라고 주장하지만 반면에 다른 지도자들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의 공격을 막기 위해 계속해서 강력한 군사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헤즈볼라의 미사일과 무기고가 상당히 파괴되었고 이에 대해 헤즈볼라의 지도부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거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억제해왔지만 이번 상황에서는 더 강력한 무기 사용을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과의 전면전이 레바논 내 경제와 정치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헤즈볼라 내부에서는 갈등이 있습니다. 일부는 이스라엘에 더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지도부는 이를 자제하려는 입장입니다. 이 지도부는 이란과 미국이 전쟁에 휘말리는 상황을 피하려 하고 있으며 더 큰 갈등을 방지하려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헤즈볼라의 리더들은 더 큰 전쟁을 피하고 억제력을 회복할 방법을 찾고자 노력 중입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들이 전면전을 피하면 이스라엘에 대한 억제력이 약해져 조직의 신뢰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강력한 보복을 하면 레바논 국민들의 지지를 잃고 경제 위기를 더 악화시킬 수 있죠. 이스라엘은 과거 전쟁에서 헤즈볼라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2006년의 전면전에서
레바논과 이스라엘 모두 큰 피해를 입었고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 헤즈볼라가 다시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벌인다면 레바논 경제와 정치적 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첨단 군사력에 맞서기 위해 헤즈볼라가 보유한 무기가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도 불확실합니다. 헤즈볼라의 결정은 향후 레바논에서의 입지와 중동에서의 정치적 역학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헤즈볼라의 신뢰도와 레바논 내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피하더라도 이스라엘에 대한 억제력을 유지하는 것이 큰 과제입니다. 헤즈볼라는 지금 매우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에 있습니다. 전면전을 선택할지가 아니면 신중하게 대응할지에 따라 레바논과 중동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